마르코 폴로의 인생 이야기. 마르코 폴로는 13세기와 14세기 동안 살았던 베네치아 상인, 탐험가,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여행과 그의 아시아 여행을 기록한 책 마르코 폴로 여행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254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그의 삼촌 마페오 폴로는 아시아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한 상인들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중국 원나라의 몽골 통치자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 도착하여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칸의 신뢰를 얻고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배우면서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1271년 니콜로와 마페오 폴로는 베니스로 돌아왔고 마르코를 중국으로 그들의 다음 여행에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중동을 육로로 여행했고 사막과 산을 건너고 그 길을 따라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1275년 중국에 도착했고 마르코의 지성과 지략에 감명을 받은 쿠빌라이 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후 17년 동안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사신과 관리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중국, 몽골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을 광범위하게 여행했고 칸을 대신하여 외교 사절단과 무역 벤처에 참여했습니다. 마르코는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 풍경 그리고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장소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항저우 그리고 난징과 같은 도시들을 방문했고 그의 책에서 그들의 웅장함과 발전된 인프라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과 서양 세계 사이의 분주한 무역을 목격하면서 유명한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긴 체류 후 마르코 폴로는 1295년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베네치아는 그 당시 제노바 공화국과 전쟁 중이었고 마르코는 해전 중에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르코 폴로 여행기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 책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의 지리, 문화 그리고 풍요로움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에 방문했던 이국적인 땅에 대한 묘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래의 탐험가들과 항해자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독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324년 베니스에서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주장 중 일부의 정확성에 대한 회의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행과 글들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선구적인 여행자이자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사로잡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삶. 마르코 폴로는 부유한 베네치아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는 주로 그의 아버지와 삼촌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언어, 지리, 무역과 같은 과목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양 여행. 마르코가 17살쯤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동양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거쳐 쿠빌라이 칸이 통치하는 몽골 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 도달한 최초의 서양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을 위한 봉사.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을 특사로 임명하고 그에게 다양한 외교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는 중국 전역과 그 너머를 여행하며 칸을 대표하고 세금 평가, 건설 프로젝트, 외교 협상과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중국 탐험. 마르코 폴로는 주요 도시와 지역을 방문하며 중국을 광범위하게 탐험했습니다. 그는 그가 마주친 진보된 인프라, 번성하는 무역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경탄했습니다. 만리장성, 대우나 그리고 항저우와 치안저우와 같은 도시들의 번영에 대한 그의 묘사는 유럽의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아시아의 모험.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중국을 넘어갔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현대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들을 방문하고 몽골의 위대한 칸의 궁정으로 가기도 하면서 중앙아시아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양을 탐험했습니다. 베니스로 돌아가기. 24년간 쿠빌라이 칸을 섬긴 후 마르코 폴로는 마침내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니스는 제노바와 전쟁 중이었고 그는 해전 중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그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그의 유명한 책을 만들게 된 것은 그의 수감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책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고대 프랑스어로 쓰여졌고 그의 여행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지리, 관습, 무역, 동식물, 종교 그리고 동양의 부와 화려함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인기를 얻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설명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영향력과 유산. 그의 책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유럽의 탐험과 무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마르코 폴로 여행기의 복사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다른 탐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여행은 동서양의 간극을 메우고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지식을 넓히면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험적인 정신과 그의 글의 지속적인 유산은 계속해서 여행자, 역사가, 그리고 탐험가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줍니다. 쿠빌라이 칸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와 그의 가족이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칸의 행정부에서 중요한 지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르코 폴로는 칸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 되어 옌저우의 세무조사관, 양저우의 총독과 같은 고위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극동 탐험.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중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럽인들이 상대적으로 알지 못했던 지역으로의 탐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을 탐험하며 티베트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모험을 했습니다. 인도의 모험.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그를 인도 아대륙의 다양한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강력한 델리 술탄국을 방문했고 술탄 알라우딘 킬지의 궁정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만났습니다. 그는 또한 말라바르의 북적거리는 무역항들을 목격하고 비자야 나가라 왕국을 탐험하면서 남부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찰. 비록 마르코 폴로가 일본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는 여행 중에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숙련된 장인들의 나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고도의 계층 사회라고 묘사했습니다. 해양탐험. 마르코 폴로는 해양탐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제국, 특히 몽골 제국의 발전된 조선 기술과 해군력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글은 해상 무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다 탐험을 통해 유럽 상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지도 제작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 폴로의 책은 유럽 지도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방문한 지역에 대한 그의 설명과 지도는 지도 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에게 아시아의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또한 중세의 T-5 지도에서 더 지리적으로 정확한 지도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중생과 영원한 유산. 베니스로 돌아온 후 마르코 폴로는 무역과 정치에 계속 관여했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의 책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동양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을 자극했고 바스코 다 가마와 페르디난드 마젤란과 같은 후속 탐험가들이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역사 논쟁과 유산평가. 마르코 폴로의 설명의 진실성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세부 사항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가 과장하거나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의 많은 측면들은 후대의 탐험가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용감무쌍한 여행자, 외교관, 그리고 작가로서의 마르코 폴로의 유산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관찰과 동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럽의 지평을 넓혔고
미래의 탐험을 위한 길을 열었고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크로드 여행. 마르코 폴로의 동양 여행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로의 네트워크인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고비 사막과 같은 위험한 사막을 횡단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인 무역로를 따라 일어난 상품, 아이디어, 지식의 교환을 목격했습니다. 몽골 제국에 대한 관찰.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이 통치하는 몽골 제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국의 광대함, 조직적인 행정, 그리고 칸의 예술과 과학의 후원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포함한 제국 내의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조언자 역할. 그의 외교적 임무 외에도 마르코 폴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과 추천을 제공하면서 쿠빌라이 칸의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칸에게 군사 전략, 통치, 경제 정책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를 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문가로 만들었습니다. 프레스터 존과의 만남. 그의 여행 동안 마르코 폴로는 동양의 멀고 번영하는 왕국을 통치한다고 믿어지는 전설적인 기독교 왕인 프레스터 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폴로는 프레스터 존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고 일부 학자들은 프레스터 존이 허구의 인물이거나 중앙아시아의 지역 통치자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금 및 지필 여행기.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의 전쟁 동안 수감된 동안 마르코 폴로는 동료 수감자 알다 피서와 그의 여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마르코 폴로의 여행 또는 단순히 1밀리오넬로 알려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동양과의 탐험과 무역에 대한 관심의 급증을 촉발시켰습니다. 유럽 지리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 폴로의 먼 땅에 대한 설명은 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기후, 야생동물, 그리고 지역 관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도시, 강, 산맥의 위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글은 지배적인 지리학 이론에 도전했고 더 많은 탐험과 지도 제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유럽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유럽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만난 이국적이고 풍부하게 다양한 땅에 대한 그의 설명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탐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에 대한 더 넓은 이해에 기여했고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메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발견과 영감. 마르코 폴로의 책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 르네상스 동안 재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와 정화를 포함한 많은 후속 탐험가들은 마르코 폴로의 탐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중요한 역사적 변화의 기간 동안 문화적 교류, 탐험, 그리고 발견의 놀라운 여정을 나타내면서 오늘날 관객들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그랑소와의 만남. 몽골 제국에 머무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손자인 가잔 칸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잔 칸은 마르코 폴로의 지식에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겼습니다. 폴로는 칸을 대표하여 오늘날 베트남, 버마, 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관찰. 마르코 폴로는 중국의 매우 체계적이고 능력에 기반한 공무원 제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행정과 지폐의 사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관료제와 통치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음 세기에 유럽의 정치와 행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살자들과의 만남. 중동을 여행하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비밀스럽고 두려운 이슬람 종파인 암살자들을 만났습니다. 암살단은 비밀 작전과 정치적 암살로 유명했습니다. 폴로는 유럽인들에게 이 신비로운 그룹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기술과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월식 목격하기. 그의 여행 동안 마르코 폴로는 중국 수저우에서 월식을 목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천체 현상과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그 사건을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감옥과 책 제작. 마르코 폴로의 투옥은 그에게 작가이자 동료 죄수인 알다 피서와 그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나중에 유명한 여행기가 될 이야기와 관찰을 받았으면서 이 마르코 폴로 여행기를 제작했습니다. 유럽 탐험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 폴로 여행기는 유럽 탐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은 동양의 부와 잠재적인 무역 기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를 모험적으로 돌아 인도에 도달한 포르투갈 탐험가들과 같이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탐험가들에게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후의 영향.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책은 이븐 바투타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포함한 수많은 여행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동양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형성했고 유럽 예술, 문학, 문화에서 동양주의의 부상에 기여했습니다. 논란과 검증. 일부 비평가들은 마르코 폴로의 설명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르코 폴로가 특정한 측면을 과장하거나 풍문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사 중 많은 것들이 나중에 탐험가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의 글이 그 시대의 문화, 풍경,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여행은 역사에서 매혹적인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모험심,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려는 의지는 유럽인들의 동양 탐험과 이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파미르 산맥을 통한 여행.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르코 폴로와 그의 동료들은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산맥을 건너는 동안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춥고 험한 지형과 지역 부족과의 만남을 견뎌냈습니다. 폴로는 그의 글에서 이 지역의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도전을 묘사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후계자와의 만남.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포함한 여러 후계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쿠빌라이 칸의 죽음 이후 몽골 제국 내에서 일어난 권력투쟁과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관찰은 몽골 지배 가문 내의 정치적 역학과 경쟁을 조명했습니다. 인더스 강을 따라 떠나는 여행. 그의 여행 동안 마르코 폴로는 오늘날 파키스탄에 있는 인더스 강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강둑을 따라 있는 비옥한 땅에 경탄했고 지역 주민들의 농업 관행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유럽인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위대한 칸의 호위병과의 조우. 마르코 폴로는 유큐브로 알려진 위대한 칸의 개인 경호원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정예 군인 집단은 칸과 그의 직계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폴로는 칸의 궁정의 일상생활과 보안 조치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탐험.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그를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와 같은 곳을 방문하여 풍부한 천연자원, 다양한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번창하는 해양 무역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지식과 무역의 잠재력에 기여했습니다. 사나두 궁전에 대한 설명. 폴로는 쿠빌라이 칸에 의해 지어진 사나두의 웅장한 궁전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의 풍요로움, 넓은 정원, 그리고 복잡한 건축적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자나두에 대한 묘사는 유럽 독자들을 사로잡았고 동양의 경이로움에 매료시켰습니다. 베니스와 후기로 돌아가기. 길고 모험적인 여행 후 마르코 폴로는 베니스로 돌아와 상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고 제노바와 해전 중에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그의 경험을 공유했고 그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유산과 영향력. 마르코 폴로의 여행과 저술은 유럽의 탐험, 무역, 문화 교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책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미래의 탐험가, 상인, 지도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유럽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양과 서양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발견과 다른 문화 교류의 놀라운 여정으로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 호기심, 그리고 그가 만난 먼 땅에 대한 기록은 탐험의 역사에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중동 여행. 마르코 폴로는 동양으로 여행하는 동안 중동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현대의 이란이고 메소포타미아 현대의 이라크, 레반트는 현대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고대 땅들의 다양한 문화, 번화한 무역, 그리고 역사적인 랜드마크들을 목격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제국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는 몽골 제국, 특히 중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황실의 웅장함, 정교한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 진보된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폴로는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중국에서 사용된 혁신적인 농업 관행에 주목했습니다. 섬 탐험. 마르코 폴로는 또한 여행하는 동안 여러 섬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자바, 수마트라, 그리고 보르네오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군도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토착 문화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났습니다. 이 섬들에 대한 그의 설명은 유럽의 독자들을 매료시켰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모험. 폴로의 여행은 그를 중앙아시아에 광대하고 먼 지역들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을 건너 몽골족과 투르크족과 같은 유목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의 글은 유목민의 생활 방식, 건조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도전,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르네상스 유럽에 미친 영향. 마르코 폴로의 책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르네상스 유럽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양의 부사치, 그리고 진보된 문명에 대한 그의 묘사는 유럽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탐험과 무역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지리학 및 지도학에 대한 기여. 폴로의 기록은 유럽의 지리적 지식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땅, 도시, 그리고 지리적 특징에 대한 그의 설명은 유럽 지도 제작자들과 탐험가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글은 유명한 프라 마우로 지도를 포함한 세계 지도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쟁과 문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폴로가 소문에 의존했거나 특정 측면을 과장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그의 시대의 모험과 발견의 정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이자 매혹적인 여행기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지속. 마르코 폴로의 유산은 그의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그의 글은 여행자, 역사가, 그리고 작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기심, 탐험, 문화교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삶과 모험을 기념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문학 작품들을 포함하여 그의 여행을 각색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여행은 인류 역사에서 매혹적인 한 장을 나타냅니다. 그의 용기, 호기심, 미지의 세계로 모험하려는 의지는 세계의 탐험과 문화의 혼합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여행. 마르코 폴로는 오늘날 예멘에 위치한 아덴과 같은 중요한 무역 중심지를 방문하면서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분주한 해상 무역을 관찰했고 이 활기찬 시장에 존재하는 풍부한 상품과 문화를 묘사했습니다.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와의 만남. 그의 여행 동안 마르코 폴로는 한때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와 같은 고대 도시들의 유적을 탐험했고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의 잔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또한 페르시아에서 그들의 통치를 확립한 몽골인들의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스리랑카 탐험. 마르코 폴로는 여행 중에 실론 섬 오늘날 스리랑카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섬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풍부한 향신료, 그리고 농업에 사용되는 진보된 관계 시스템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교와 힌두교 사원의 존재를 묘사했습니다. 인도양에서의 해양 모험. 폴로는 인도양에서 여러 차례 해상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배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용이하게 한 몬순 바람을 목격했고, 퀼론 오늘날 인도 케랄라과 호르무즈 오늘날 이란과 같은 무역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분주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관찰했습니다. 세계의 지붕으로의 여행. 마르코 폴로는 티벳의 외딴 산악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원의 독특한 관습, 종교, 그리고 험준한 지형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유럽인들에게 이 신비롭고 고립된 지역에 대한 가장 초기의 일별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감금과 글쓰기.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군과 제노바군 사이의 해전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동료 죄수인 루스티첼로 다 피사에게 그의 여행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 이야기들을 적고 그것들을 마르코 폴로 여행기가 될 것으로 엮었습니다. 수신 및 레거시. 출판과 동시에 폴로의 책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 유럽 독자들 사이에서 동양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바스코다 가마, 페르디난드 마젤란을 포함한 수많은 후속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고 세계에 대한 유럽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역사적 영향. 마르코 폴로의 여행과 글들은 세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설명은 다른 문화와 지역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를 제공하면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선구적인 여행자이자 이야기꾼으로서의 그의 유산은 현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탐험과 발견에 대한 인간의 갈증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용기, 회복력, 그리고 호기심은 그가 먼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의 경험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야생동물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제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 관객들에게 생소했던 야크, 낙타, 코끼리, 코뿔소와 같은 동물들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동양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초기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무역 및 경제 관찰. 마르코 폴로는 실크로드를 따라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과 상품을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광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운반된 귀중한 향신료, 비단, 보석, 그리고 다른 사치품들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글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이 번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화 관례와 관습. 폴로는 그가 여행하는 동안 접한 문화적 관습, 그리고 전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식, 결혼 관습, 음식 습관, 그리고 사회 계층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글들은 유럽인들에게 동양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테피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해양 탐험. 그의 광범위한 육지 여행 후에 마르코 폴로는 남중국해로 가는 해양 탐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수마트라, 자바, 그리고 말레이 반도와 같은 지역들을 탐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해상 항로, 항해 기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번창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조명했습니다.
외교 공관 및 동맹.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을 대신하여 다양한 외교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주변 왕국과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졌고, 동맹을 맺고 외교 관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문학에 미친 영향. 마르코 폴로의 책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여행 문학과 탐험에 대한 관심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그것은 폴로의 이야기의 요소들을 그들 자신의 작품에 통합시킨 존 맨데빌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다른 유럽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은 유럽 문학에서 주요한 것이 되었고 탐험의 시대에 기여했습니다. 전설과 민속. 마르코 폴로의 모험은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유니콘과 거대한 새와 같은 신화적인 생물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설명들이 과장되거나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폴로의 이미 매혹적인 이야기에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역사적 정확성과 검증.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그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학술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들은 다른 여행자들과 역사적 기록들에 의해 입증되었고, 다른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기 위해 그의 글을 계속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사로잡고 인간의 탐험 정신에 대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들은 그 당시 많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가는 창을 제공했고, 여행과 다른 문화 교류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앙진 탐험. 마르코 폴로는 오늘날 베이징, 항저우, 수저우를 포함한 중국의 중앙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웅장함, 인상적인 건축물, 그리고 대운하와 같은 진보된 기반 시설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도시 중심지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관습과 전통과의 만남. 폴로는 중국인들의 관습, 전통, 그리고 사회적 관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옷 스타일, 음식 습관, 차 마시기, 집회, 그리고 심지어 발 묶는 연습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의 관찰은 원나라 동안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조명했습니다. 쿠빌라이 칸과의 군사작전.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과 여러 군사작전에 동행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군사 전략, 포위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정복을 목격했습니다. 폴로의 이야기는 몽골 제국의 군사력과 확장주의 야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일본 탐험. 마르코 폴로는 여행하는 동안 잠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일본에서의 그의 체류가 비교적 짧았지만 그는 그 나라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 나라 사람들의 관습, 그리고 그들의 숙련된 장인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유럽인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풍경에 대한 초기의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진의 만리장성 설명. 마르코 폴로는 만리장성의 거대한 규모, 건설 기술,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만리장성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의 생생한 설명은 공학의 기념비적인 위협이자 중국 문명의 상징으로서 만리장성의 대중적인 상상력에 기여했습니다. 돌아온 여행과 투어. 몽골 제국에서 몇 년을 보낸 후 마르코 폴로는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니스는 제노바 공화국과 전쟁 중이었고 폴로는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방 동료인 알다 피서로의 여행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수감된 동안이었고 그는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옮겨 썼습니다. 문학적 스타일과 영향력. 마르코 폴로 여행기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생한 묘사, 모험 이야기, 이국적인 문화와의 만남으로 가득 찬 폴로의 이야기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책은 동양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년과 유산.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마르코 폴로는 베니스에서 상인으로 그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고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책은 계속해서 널리 읽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탐험과 문학의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탐험 정신과 다른 문화 교류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글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넓혔으며 동양과 서양 사이의 연결을 증진시켰습니다. 인도 탐험. 마르코 폴로는 여행하는 동안 인도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퀼론 오늘날 케랄라 주과 캄베이 오늘날 구자라트 주와 같은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풍부한 향신료, 귀중한 보석, 활기찬 무역을 묘사했습니다. 폴로의 이야기는 유럽인들에게 인도의 부와 다양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암살자와의 만남. 페르시아를 여행하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정치적 암살로 알려진 비밀 종파인 암살단을 만났습니다. 그는 해시시의 사용과 악명을 포함한 그들의 독특한 전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암살자들과의 만남은 그의 여행에 음모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아라비아해 탐험. 폴로는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해상 여행을 시작했고 오늘날 오만, 예멘, 소말리아 해안을 따라 있는 항구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번창하는 해상 무역과 동양과 아프리카, 지중해를 연결하는 북적거리는 시장을 목격했습니다. 지폐 설명. 마르코 폴로는 유럽인들에게 그의 여행 동안 지폐에 대한 가장 초기의 계자들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지폐의 편리함과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을 언급하며 지폐의 사용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관찰은 유럽의 지폐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컬럼부스에 대한 영향. 마르코 폴로의 책은 유명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콜럼버스는 폴로의 글들을 연구했고 그것들로부터 나온 요소들을 그의 서부 여행을 위한 그의 계획에 통합했습니다. 동양에 대한 폴로의 묘사와 그가 마주친 부유함은 아시아로 가는 서쪽 길을 찾으려는 콜럼버스의 열망을 부채질했습니다. 나중 수십 및 대중화. 비록 마르코 폴로의 책이 그의 일생 동안 인기를 얻었지만 그것은 나중에야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그의 책에 수많은 판본과 번역본들이 출판되었고 그의 이야기들을 더욱 대중화시켰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탐험과 먼 땅에 대한 관심의 급증을 촉발시켰습니다. 흑해 지역 탐험. 마르코 폴로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티르키예를 포함한 흑해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풍부한 자원과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와 무역로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유럽인들에게 이 중요한 무역 지역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재발견과 재평가. 19세기의 마르코 폴로의 책은 그의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가들과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발걸음을 되짚고 그의 묘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에 대한 재발견과 재평가는 그의 지속적인 유산에 추가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계속해서 상상력을 사로잡고 탐험에 영감을 줍니다. 먼 땅, 이국적인 문화,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그의 설명은 서양 세계의 탐험과 동양에 대한 이해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노바 탈출. 마르코 폴로는 부유한 베네치아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이미 노련한 여행가였습니다. 마르코가 17살쯤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아시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와 흑해를 거쳐 마침내 몽골 제국에 도달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의 수년. 마르코 폴로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을 위해 약 17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쿠빌라이 칸은 그에게 다양한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폴로는 제국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고,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었습니다. 문화 교류. 마르코 폴로가 중국인, 페르시아인, 중앙아시아인들을 포함한 몽골 제국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중요한 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와 관습을 배웠고, 이것은 나중에 그의 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는 유럽의 관습과 기술을 몽골 제국에 소개했습니다. 통치에 대한 관찰. 폴로는 몽골 제국의 통치와 행정 체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우편 시스템, 지폐의 사용, 황제의 방대한 스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제국에 의해 통제되는 광범위한 무역로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기록은 몽골 제국의 기능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베니스로 돌아가기. 몽골 제국에서의 오랜 체류 후 마르코 폴로는 1295년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베네치아는 그 당시 제노바 공화국과 전쟁 중이었고, 마르코 폴로는 해전 중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그가 알다 피서로의 여행을 지시한 것은 그의 수감 기간 동안이었고, 그의 유명한 책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발명품 설명. 마르코 폴로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놀랐습니다. 그는 석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것, 인쇄기, 그리고 대운하와 만리장성과 같은 주목할 만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설명은 서구 세계의 이러한 혁신을 소개했습니다. 유럽 탐험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 폴로 여행기는 미래의 유럽 탐험가들과 항해사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시아에 대한 폴로의 묘사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폴로의 글은 호기심과 동양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으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탐험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논란과 논쟁. 일부 역사가들은 모순과 잠재적인 장식을 이유로 마르코 폴로의 설명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사 중 많은 것들이 나중에 여행자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계정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과 저술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고, 탐험과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험심,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문학적인 공헌은 그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험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궁정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궁정으로 환영을 받았고, 그의 지식, 언어 기술, 그리고 문화적 적응력으로 인해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주변 왕국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절단과 외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탐험. 마르코 폴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자바와 같은 곳들을 방문하면서 동남아시아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 복잡한 무역 네트워크,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해상 무역로와 동남아시아 왕국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자금성에 대한 설명. 폴로는 그가 천국의 도시라고 불렀던 몽골의 수도 캄발리크, 현재의 베이징에 있는 호화로운 궁전 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 아름다운 정원들, 그리고 황제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그의 생생한 묘사는 유럽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제국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는 몽골 제국의 광대함과 다양성을 목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다양한 풍경, 관습, 전통을 관찰하면서 몽골, 중국,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유럽인들에게 몽골 제국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실크 제작 설명.
마르코 폴로는 중국의 비단 생산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고 실크 산업의 엄격한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지리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 폴로의 여행과 저술은 유럽에 현존하는 지리적 지식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마주친 광대한 땅, 사람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의 설명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글들은 지도 제작자들과 탐험가들에게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되어 지도와 항해, 기술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베네치아 정치의 유산. 그가 베니스로 돌아온 후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 복무했고 다양한 공식적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의 여행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통치와 국제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속적인 명성. 마르코 폴로의 책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여행 문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널리 읽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이라는 그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그의 글은 계속해서 독자들을 사로잡고 먼 나라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탐험, 문화교류, 대륙 간 연결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광범위한 여행, 예리한 관찰, 그리고 생생한 이야기는 중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탐험.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 동안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타브리즈와 카샨과 같은 도시들을 방문했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 건축, 그리고 무역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페르시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만났고 번성하는 페르시아 문명을 목격했습니다. 프레스터 존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는 그의 글에서 프레스터 존으로 알려진 신화 속의 기독교 군주와의 만남을 언급했습니다. 폴로에 따르면 프레스터 존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어지는 먼 왕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프레스터 존의 전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탐험. 폴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고 유목 부족을 만났고 이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관습과 전통을 관찰했습니다. 고비 사막의 이야기. 마르코 폴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고 도전적인 지형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을 지나는 그의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조건, 수원의 부족, 그리고 이 용서할 수 없는 사막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몽골 군대에 대한 설명. 폴로는 몽골의 군사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술, 무기, 조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글들은 몽골에 가공할 군대와 그들의 정복을 조명하여 그들의 군사 전략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러시아 탐험. 마르코 폴로는 러시아의 일부, 특히 카스피해와 볼가 강 주변 지역에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에게 북쪽의 광대한 땅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지역의 관습, 무역 경로 그리고 천연 자원을 문서화했습니다. 르네상스 사상가들에게 미친 영향. 마르코 폴로의 글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 땅 이국적인 관습 그리고 귀중한 자원에 대한 그의 생생한 묘사는 학자, 예술가, 그리고 사상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이로움과 유럽 국경을 넘어 세계를 탐험하려는 열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영향.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유럽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동양에 대한 묘사는 유럽의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그리고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만난 비단, 향신료, 그리고 다른 보물들은 무역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발견의 시대와 새로운 무역로의 개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증,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욕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글은 중세 세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고 모험과 발견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양 탐험.
마르코 폴로는 수마트라, 스리랑카, 몰디브와 같은 항구와 무역 중심지를 방문하며 인도양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해양 허브에서 발견된 풍부한 향신료, 귀중한 원석,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경탄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유럽인들에게 인도양에 번창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후계자와의 만남. 쿠빌라이 칸이 죽은 후 마르코 폴로는 그의 후계자인 쿠빌라이 칸의 손자 테무르 칸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는 테무르 칸의 통치하에 몽골 제국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고 제국의 영토와 관습에 대한 그의 지식을 깊게 했습니다. 사나두 궁전 설명.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여름 궁전인 사나두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의 웅장함, 넓은 정원, 정교한 궁전 그리고 인공 호수를 묘사했습니다. 자나두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그의 묘사는 유럽의 독자들을 사로잡았고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시 쿠블라 칸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삼촌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이자 삼촌인 니콜로와 마페오 폴로는 아시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중국까지 여행했고 베니스로 돌아오기 전에 쿠빌라이 칸을 만났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후기 여행은 그의 아버지와 삼촌의 이야기와 경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엔 왕국의 설명. 마르코 폴로는 풍부한 천연자원, 활기찬 시장, 코끼리를 화폐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독특한 관행을 설명하면서 미엔 왕국 현재의 미얀마. 그의 설명은 유럽인들에게 왕국의 부와 문화적 관행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제노바의 감옥. 제노바에 있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제노바와 베네치아 사이의 분쟁 중에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피사의 촌뜨기 알다 피서로의 여행을 지시한 것은 그의 수감 기간 동안이었고 그 결과 그의 책 마르코 폴로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 마르코 폴로의 책은 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확장시켰습니다. 극동 중앙아시아, 인도양을 포함한 먼 땅에 대한 그의 설명은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글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와 같은 미래의 탐험가들과 항해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발견 항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재검출 및 레거시. 마르코 폴로의 책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다음 세기에 수많은 복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탐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음 세대의 모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마르코 폴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의 여행은 중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기여로 남아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며 탐험, 문화교류,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실크로드 여행. 마르코 폴로의 몽골 제국으로의 여행은 그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로인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데려갔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상품의 교환을 목격했으며 이 중요한 무역로가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관찰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의 봉사. 마르코 폴로는 몽골 제국의 행정부에서 관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세수 관리와 무역 활동의 감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의 지위는 그가 몽골 정부의 내부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핑 및 지도 제작.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지도와 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도시들의 이름, 도시들 사이의 거리, 그리고 주목할 만한 명소들을 포함하여 그가 방문한 땅들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당시 세계 지도의 정확성과 정교함에 기여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제독들과의 만남. 중국에 있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강력한 몽골 해군을 지휘했던 쿠빌라이 칸의 유명한 제독들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로의 탐험을 포함한 그들의 해상 위협에 대해 배웠고 그것은 그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육로를 넘어 확장시켰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기. 몽골 제국에서 몇 년을 보낸 후 마르코 폴로는 마침내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환은 그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광범위한 여행과 동료 베네치아인들과 나눈 이국적인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상업계와 정치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옥과 글쓰기.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의 전쟁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마르코 폴로는 그의 유명한 책 마르코 폴로 여행기를 쓰는 것을 도와준 루스티첼로 다 피사로의 여행과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유럽인들에게 동양의 경이로움과 풍요로움을 소개했습니다. 유산과 영향력. 마르코 폴로의 책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탐험과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양의 땅, 사람, 자원에 대한 그의 상세한 설명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를 포함한 미래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또한 유럽 사고에서 더 세계적인 관점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티베트 탐험. 마르코 폴로는 그 지역에서의 그의 정확한 탐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의 여행 중에 티베트로 여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티베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언급했고 그들의 관습과 종교적 관습을 설명하면서 신비롭고 외딴 땅을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삶과 모험은 탐험, 문화교류, 그리고 지식의 추구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여행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들의 국경을 넘어 광대하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